시즌2 버전 1 방열 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열 설계에 대해서 한 보름 동안 공부를 하였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거에 대해서 한 반 정도밖에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제3회 방열 설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순서입니다. 첫 번째 시스템 방열, 두 번째 냉각 방식의 특성 비교, 세 번째 열 설계 기본 법칙, 네 번째 회로 기판 설계, 다섯 번째 TIM의 종류, 여섯 번째 히트 파이프, 히트 패스, 일곱 번째 히트 싱크 최적화입니다. 통신 장비의 냉각은 장비의 수명과 관련됩니다. 장비의 용도, 설치 환경, 크기, 발열량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통신 장비의 온도 상승에 따른 재질의 기계적 강도의 변화나 열 응력의 발생, 열 팽창에 의한 치수 변화 및 화학적 변화를 고려하여 충분히 냉각 용량을 갖게끔 결정하며 시스템의 경량화, 원가 절감을 위해 적절한 냉각 방식의 선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냉각 방식의 특성 비교, 자연 냉각 방식. 소요 비용이 적고 소음 진동이 없습니다. 고발열체 부분에 난로 형성망을 설치하여 최적의 공기 유동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고 장비의 용도, 설치 환경, 크기, 발열량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방열판을 사용합니다. 공기의 요속은 0에서 0.2m/s입니다. 강제 냉각 방식입니다. 경제성과 신뢰성을 만족시킬 수 있으며 발열 밀도가 높은 통신 장비에 적용됩니다. 소음 진동에 취약하고 팬 교체에 따른 유지 보수비가 증가합니다. 공기의 유속은 0.5에서 10m/s입니다. 특수 냉각 방식에는 히트 파이프에 의한 냉각, TEC를 사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열설계 기본 법칙, 열설계 제1법칙, 소비 전력의 80%는 열로 발생합니다. 열설계 제2법칙, 전도되는 열보다 공기로 전달되는 열의 양을 높이는 것입니다. 열설계 제3법칙, 시작은 저소비 전력, 차관점은 열의 약한 부품, 열이 많은 부품. 포인트는 내외부 공기 온도차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어레니우스 법칙, 주위 온도가 10도 상승할 때 부품의 수명은 반으로 감소합니다. 연력학 법칙, 연력학 제0법칙, 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연력학 제1법칙, 열의 변화량은 일량과 같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 열은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열설계 제2법칙, 전도되는 열보다 공기로 전달되는 열의 양을 높이는 것입니다. 회로 기판 설계, 부품 배치에 의한 난로 효과 유도, 통풍 저항의 균일화를 위해서 균일하게 부품 배치, 열에 약한 부품을 위해 부피가 큰 부품을 이용하여 공기의 방향을 유도, 고발열 부품이 밀집되면 공기 정체 및 열 집중 현상 발생, 자연 발생 시 고발열 부품의 회로 기판의 아래쪽에 실장, 고발열 부품은 방열판에 TIM을 이용해서 바로 부착하게 위치한다. 공기의 흐름을 결정한 후 부품의 방향을 결정, 공기가 유동하지 않는 사각지대를 없앤다. 길이가 긴 부품은 수직으로 실장한다. 강제 냉각 시 발열 부품은 좌우 정렬보다 지그재그 배치가 좋다. 강제 냉각 시 공기 누수가 있는 곳은 공기 유동막을 설치한다. 트랜스 코일은 고방열 부품으로 보드에서 뜨게 납땜하여 공기 유동을 원활하게 한다. IC 패키지는 MQFP 형상은 BGA 형상보다 열 전달이 좋다. 최상의 부품 배치는 공기의 유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케이블 포설 시 공기 상승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고발열 부품의 방열판 부착 시 공기의 유동 방향과 동일하게 부착한다. 방열판이 있는 부품 하단에는 높이가 작은 부품을 배치한다. 방열판이 있는 하단에 고발열체를 배치하면 방열 기능이 저하된다. TIM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IM은 고발열 부품과 방열판 사이에서 부착하여 열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멀 그리스, 서멀 패드, 그라파이트 시트 등이 있습니다. 열 전도율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여 최대한 얇게 바르거나 부착합니다. 밀폐된 공기의 열 전도도는 0.03이므로 서멀 패드의 평균 열 전도도는 3이므로 대략 100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히트 파이프는 전자제품의 발열 지점과 열 접촉된 히트 파이프의 증발부에 공급되는 열은
용기 안쪽에 있는 액체 상태의 작동 유체를 기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화된 작동 유체는 응축부로 이동하여 차가운 응축부의 벽에 열을 전달하면서 다시 액체로 상변이 됩니다. 이 액체는 중력 또는 모세관 힘에 의해 다시 증발부로 되돌아옵니다. 히트파이프의 열저항이 특별히 작은 이유는 발열부에서 기화되는 온도와 응축부에서 액화되는 온도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트패스는 페이퍼 챔버형 히트파이프입니다. 넓은 형태의 히트파이프로서 여름과의 직접 접촉을 가능하게 하여 방열 효과를 극대화시켜주고 추가 방열 설계 또한 용이합니다. 히트싱크 최적화입니다. 히트싱크는 주어진 열 부하에 대해서 온도 상승은 동일하게 하면서 히트싱크의 중량은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설계 변수는 핀의 각도 및 형상, 그리고 핀의 간격, 핀의 높이, 베이스 두께, 핀의 개수가 있습니다. 핀의 간격이 무조건 많게 한다고 해서 온도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프처럼 최적의 핀의 간격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통신 장비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크레오에서 제가 대략적으로 크레오에서 스켈레톤 룰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대략적으로 해 두었습니다. 먼저 바디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열판을 형성하겠습니다. 그 다음 회로기판을 넣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어를 형성해 보겠습니다. PCB의 전면보다는 바닥면에 가장 뜨거운 부품을 설치를 하는 것이 부품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보드에서 만약에 이 부품이 가장 뜨겁다면은 이 방열판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과 연결 직접 닿을 수 있게 설계를 해서 여기서 TIM을 부착하면은 방열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뜨거운 소자는 PCB의 바닥면에 위치를 하여 방열판에 바로 방열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TIM을 붙여서 방열을 하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방열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PPT 파일을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유튜브용이고 하나는 나만의 업무 노트용입니다. 대략 9장의 PPT 파일이 나왔습니다. 나만의 업무 노트 편은 총 14장의 PPT 파일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열 설계 교재 한 권과 논문 자료들을 수집해서 공부를 해서 나만의 업무 노트용은 30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